자, 다음은요. 오늘 아마도 뭔가 회견이 좀 잡혀 있어서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얘기입니다. 그동안 인수위원장을 마친 뒤에 총리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어제 뭔가를 결정한 듯합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당선인과 어제 독대를 했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깊은 얘기를 했겠죠. 총리 안 맡고 인수위에 집중하겠다. 자, 총리 관심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오늘 거취 관련 입장 표명 예정이다. 그렇다면 총리를 안 맡고 인수위에 집중한다. 인수위는 기간이 있어요. 곧 끝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 이후에 차기 국민의힘 대표, 여당 대표를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종우 평론가. 네. 그렇다면 일단 총리는 뭐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안 하기로. 그럼 인수위원장은 뭐 할 수 있는 기간이 취임 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5월 초면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당으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 당대표 이게 무슨 당대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저는 전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전례냐면 새정치라는 정당을 만들려고 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근데 당시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예. 함께 합당을 했어요. 그래서 예. 새정치 민주연합이라는 당이 그리고 되면서 거기 지금 인수위에 같이 계시네요, 두 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예. 공동대표로 그때 그 새정치 민주연합이 예.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합당 과정이잖아요. 어떤 식의 합당이냐에 따라서 공동대표도 가능한 상황이죠. 공동대표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동대표였죠. 당이 합당을 하면서 예. 뭐 합당이라기보다는 연합이죠. 예. 새정치가 아직 그때 당시에 당으로 본격적으로 출범하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당이 되기 전에 합쳐서 네. 뭔가 또 이루어진 거죠, 그때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공동대표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 공동대표 이 체제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실상 당권 투쟁을 해야 되고 지방선거를 지금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당권을 뭐 이렇게 그 투쟁을 한다 상당히 리스키하거든요. 저는 그게 협상으로서 아마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준석 대표도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위원장을 정면으로 공격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게 없었던 징크스가 떠올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총리를 하면 현 정권에 처음에 출발할 때 잘못된 것을 자기가 다 또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함께 비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그러니까 만약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부담을 덜고 차라리 앞으로의 어떤 차기 그 대선을 노린다면 당으로 가서 지방선거도 자기의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이끌겠다라는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있는 시나리오는 지방선거가 곧 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력,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까. 그리고 당장 들어가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동 당대표를 맡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차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또 당대표를 뽑으니까 그게 내년이네요.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당대표를 하려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세 번째라면은 지금 당장 인수위만 맡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공동대표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네요. 김조욱 교수님께는요. 짧게 하나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오늘 보도가 공통된 보도가 총리 안 맡는다예요.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총리설이 무성했는데 총리를 안 맡는다. 혹시 이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회사 대주주인데 그 주식 백지신탁 문제를 좀 신경을 썼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본인은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적확한 길이 무엇인가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 총리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려면요.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직과 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아마 이준석 당대표가 임기가 끝날 거예요.
2024년도에 총선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다음 당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아.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들의 쭉 로드맵을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 당에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기 당대표가 되고 차기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 과정에 조직과 세력을 키워서 공천권을 가지고 당을 갖다가 바꾸는 과정들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본인의 영향력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당으로 만든 뒤에. 네네. 아. 저는 그런 방식의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방식이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을 제대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 많이 실패한 측면들이 많이 당을 있기 여러 때문에 번 만들지 않았습니까?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대부분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앞으로 본인의 꿈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차기 당대표 공천권 행사를 통해서 조직과 세력을 확보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미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 것, 저는 그런 과정들로 예. 가는 것을 본인이 지금 결정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뭔가 정리가 된 거죠. 사실 안철수 위원장의 총리 갈까 아닐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였어요. 차기 새로운 정부의 총리 이 내정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요거는 해소가 된 건데 결정이 된 거죠.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총리가 될까? 오늘도 언론들이 이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한덕수, 김한길 등 3명 정도 총리 후보 압축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명 정도. 한덕수,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를 이미 하셨던 분. 그리고 김한길, 아까 얘기하셨죠.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 당대표 맡고 하셨던 분. 지금 인수위에 같이 계십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과. 한덕수, 김한길. 그리고 다른 이름도 나와요. 뭐 경제관료 출신도 이름도 나오고요. 등등등 있습니다. 여기 뭐 사진 보시면 뭐 이 정도 이름이 앞서서 며칠 전에는 한 7, 8명 있었는데 조금 이제 추려졌어요. 이 정도로. 물론 더 플러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 정도 얼굴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현주 대변인께요. 차기 총리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위 그리고 뭐 당선인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기준이 좀 알려지긴 한데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 가장 방점이 찍힌 것은 아무래도 경제하고 죄송합니다. 경제하고 이제 통합 차원이겠죠. 예. 어느 쪽에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럼 기준에 따라서 아까 4명 사진 좀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먼저 여기는 이제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 빠졌고요. 그럼 이 정도 남고 뭐 물론 더 있습니다만 만약에 경제가 방점이면 누가 유력합니까 그러면? 경제 전문가로 칭해지던 예. 여러 하마평들이 있었는데 예. 오늘 오전 보도를 봐서는 이분들은 경제부총리 쪽으로 좀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경제부총리로. 네,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지금 보시고 계신 나머지 3분의 경우에는 이제 통합 쪽으로 이제 좀 분류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특히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신뢰관계보다는 예.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고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과의 그 가까운 사이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고요. 나머지 2분 김한길, 박주선 2분은 예. 지금 현재 인수위의 위원장을 맡고 그렇습니다. 계신 참여하고 분들입니다.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전에 선대위 해체되기 이전에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개인적인 인연과 신뢰도 깊은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한길 현재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새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인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모습들도 이전에 비춰줬었기 때문에 지금 맡은 자리도 통합위원장이군요. 또. 그렇습니다. 예. 이름에도 이제 통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의 방점을 찍는다면 이분도 이제 상당한 그 무게감이 지금 실리고 있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제 검찰 선배 출신이죠. 한참 기수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또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죠. 4번 구속되셨는데 4번 다 무죄 판결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말씀하시기에도 검찰의 이미지가 많이 희석됐기 때문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일반인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계십니다. 총리에 오르게 된다면 아니 대통령도 검찰 출신, 총리도 검찰 출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희석이 됐다 그 뜻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 배경이나 지역 차원에서도 통합의 의미에 상당히
그 방점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계신 분들인데 내부 인사 검증을 통해서 이르면 주말쯤에 당선인이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측도 주말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쯤이겠네요, 아마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청문 절차 같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제 거꾸로 예. 역산을 해보게 되면 4월 초에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인수위 때 보면은요, 당선인과 어느 날 같이 들어오는 어떤 분, 이분이 되게 총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기다려보면 알겠죠. 지금 언론들이 좀 열심히 취재를 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총리 누가 유망하다 뭐 이렇게 좀 쓰고 있는 상황이랍니다.